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확인하시죠. 창원의 오래된 아파트 입주민들이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어서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3% 오르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9억 원 넘는 공동주택은 약 600가구입니다. 삼선 도전에 나선 박종훈 경남교육감에 맞설 중도보수 후보들의 단일화 경쟁이 뜨겁습니다. 예비 후보 4명의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한 지역은행은 더 이상 빚을 내기도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긴급 대출에 나섰습니다. 창원의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조건이 까다로운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기간이 불투명하고 억대의 분담금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초 경남 1호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한 창원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필요한 66.7%보다 더 많은 70%의 입주민 동의를 얻어 조합을 꾸렸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시공사 선정 공고가 나올 겁니다. 주민 투표로 통해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남에서는 이곳 성원 토어를 비롯해 창원의 아파트 단지 9곳에서만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 확보와 노후화된 시설 개선은 물론 집값 상승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사실은 주차 공간이 0.37대밖에 안 됩니다. 창문에서 안쪽을 보면 다 집이 다 보이니까 그런 불편들까지 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사업 기간이 불명확한 데다 공사가 시작되면 이주를 해야 하고 많게는 억대의 분담금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소한 한 4, 5년을 밖에 나가 살아야 되는데 이 가족들이 어디 가가지고 그 전세금을 다시 얻어가지고. 추진위원도 지금 입주자 대표회에서 그분들이 11명이 구성돼가지고 지금 추진위를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은 아예 모르는. 사업 기간이 불명확한 탓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때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과 편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원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단지는 429곳. 창원시는 내년부터 연도별 리모델링 허가 총량제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가결해 경남도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경상남도는 13% 상승해서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공시가격이 9억 원 넘는 공동주택은 약 600가구입니다. 이 소식은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시 성산구의 한 아파트. 용지호수 바로 앞에 있는 이 아파트의 최고층 127제곱미터, 즉 47평형의 올해 공시가격은 10억 8,100만 원.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20% 올랐습니다. 별로 안 좋지, 세금 많이 내라. 세금 많이 내라는데 별로 안 좋잖아요. 세금 차이 많이 없는데.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경남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3.14% 오르며 지난해 10.14%를 포함해 2년 연속 두 자릿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2%여서 경남의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상승으로 공시가 9억에서 12억 원 이하인 가구만 경남에 594호나 됩니다. 경남의 공동주택 평균 가격은 1억 4,557만 원,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한 중위 가격은 1억 1,600만 원으로 최근 5년 동안 공동주택의 평균 가격과 중위 가격의 격차가 커져 갈수록 부동산 가격의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규제를 완화를 하면은 시중에 유동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게 돼가 있죠. 하지만 지금 금리 인상이라는 압박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정부는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고령자 납부 유예 제도 등을 적용합니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 달 12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9일 확정 공시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3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이에 맞설 중도보수 후보들 간의 단일화를 두고 예비 후보들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사흘 동안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하기로 했는데요. 예비 후보 4명의 정책을 서창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3선 도전에 맞불을 놓을 예비 후보는 모두 4명. 먼저 김명용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학생 인권 조례 등 한쪽에 치우친 교육을 바로 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력 향상을 비롯해 교권과 진로체험 활동 강화를 내걸었습니다. 우리 교육은 정치적인 중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좌우에 편향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교육을. 김상권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도농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학생 인권 조례 추진이 비교육적인 교육 정책이라면서 이를 포기하고 자녀 상담을 위한 학부모 대학 설치 등을 공약했습니다. 디지털 방송국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서울에 있는 유명 강의들이 바로 우리 이 지역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최혜범 전 창원대 총장은 아이의 성장과 미래를 책임지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학력 진단 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습니다. 학력 진단 도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을 해야만 대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허기도 전 경남교육청 중등교사는 비대면 스마트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제학교 정보와 인재 교류 등을 내세웠습니다. 바이어나 기술자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학교를 초중고의 학교를 건립을 해서 단일화 결과는 오는 27일부터 사흘간 벌어지는 여론조사를 거친 뒤 30일 발표됩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오늘은 늦은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경남 서부 지역부터 시작해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남 내륙 지역이 20에서 5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많은 곳이 최대 8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이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란하게 내리는 비에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비와 함께 강풍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창원을 포함한 8개 시군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 밤부터 순간풍속 시속 70에서 9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의 경우 태풍급 강풍이 예상되면서 강풍 대비 단단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강한 비바람이 예상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2도, 창원 7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17도, 양산 19도 내외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2도, 진주 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16도, 합천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4m 안팎으로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전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돼 있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주말까지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를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빚을 내기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한 지역은행이 긴급 대출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문철진 기자입니다. 김해에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박석환 씨.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없게 되면서 매출이 3분의 1까지 줄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대출로 막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거나 더 이상 돈을 빌릴 곳이 없어서
가게 운영을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경남은행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특별한 결격 사유만 없으면 개인당 최고 1,000만 원까지 일반 대출 상품과 비슷한 수준의 금리로 지원을 시작한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참 좋은 겁니다. 짧게 심사를 해서 그분들을 빨리 도움을 주시면은 그게 큰 도움이지.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창원과 김해, 진주, 울산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대출액은 모두 235억 원. 정부 지원과 별도로 전액 자체 자금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자그마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자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역은행으로서 중간자 그리고 동반자 역할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경남은행은 올해도 150억 원의 자금을 코로나 피해를 입은 경남과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국립오페라단이 선보이는 오페라 걸작 라트라비아타가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를 비롯해서 공연과 전시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문화가 산책 부정석 기자입니다. 국립오페라단의 라트라비아타가 오는 30일 저녁 7시 30분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라트라비아타는 파리 사교계의 무희 비올레타와 순정적인 청년 알프레도와의 비극적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국립오페라단의 화려하면서도 아름다운 선율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김해 원로 작가 조명전인 덕업예찬이 오는 5월 15일까지 김해 윤술미술관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담다, 있다, 남다 등 3개 주제로 김명훈, 권인숙 작가 등 16명의 김해 원로 예술가들이 참여해 서예, 서각, 영상작품을 마련합니다. 창원시립무용단 제65회 정기공연인 가야 가인이 오늘 저녁 7시 30분 창원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선 창녕 송현동 고분군에서 발굴된 16세 소녀를 통해 원치 않게 죽음으로 내몰렸던 이를 모를 소녀의 삶과 당시 민중의 희노애락을 표현할 예정입니다. 한국 채색화의 흐름 기획전이 오는 6월 19일까지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국립진주박물관과 진주시 공동기획전으로 고구려 벽화에서 한국의 피카소라고 불리는 박생강 작가의 작품까지 한국 채색화의 흐름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오늘 경남의 행사 소식 정리했습니다. 해양축제 관광도시 축제포럼이 오늘 오후 통영시민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친환경농업 벼재배단지 병해충 방제 간담회는 오늘 오후 고성군 친환경농업연구소에서 펼쳐집니다. 최윤덕 도서관 개관식은 오늘 오후 2시 창원시 최윤덕 도서관에서 진행되고요. 웰리스케어센터 공간연출 용역보고회는 오늘 오후 하동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남부면 생활체육시설 준공식은 오늘 오전 거제시 남부면에서 펼쳐집니다. 진주시 의회는 시민 서명을 받아서 발안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유효 서명 6,091명, 무효 1,102명을 기록해서 정상적인 발의 요건을 갖추어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주민발안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부터 열리는 제8대 진주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진주시와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조례안에 반대해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신설된 사천해양경찰서가 오는 31일부터 사천시청 인근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사천해경은 육과 1팀, 함정 6척, 파출소 3개소에 모두 237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직을 구성했으며 그동안 통영해경이 맡았던 사천과 남해, 하동 일대 해양사고 구조와 치안 업무를 담당합니다. 경상남도는 농업 분야 온실가스의 30%가 벼논에서 발생한다며 저탄소 농법을 적용할 벼시범 생산단지 100헥타르를 의령군 국류면 일대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24년까지 시범단지를 3곳으로 늘리고 저탄소 농법이 쌀 품질과 수량에 미치는 영향도 규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통영국제음악제가 오늘 저녁 7시 통영국제음악당에서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집니다. 다양성 속의 비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제는 앤드류 노먼의 관현악곡 플레이 레벨로 개막해서 체코 출신의 막달레나 코제나와 피아니스트 박재홍 등 스타 연주자들이 고전과 낭만, 현대음악으로 구성한 클래식 공연을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